네,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까? 네. 더운 여름에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제가요? 페북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던데. 아, 네. 어제 사실 그게 조금 이제 화제가 됐고 또 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 하지만 뭐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그 가벼움과 경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확 그냥 돌려차기를 대갚아 주고 싶다. 네, 사실 저는 그 의원님께 서병수 의원이 한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도 뭐 2차 가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예. JTBC, 네, 저는 그대로 그냥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아니,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남성이었으면은 또 약간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네.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 그 토론장이 마침 도착하기 직전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농담처럼 진종호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지. 형님, 저는 네,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발보다 손을 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 방송도 막 지금 정리를 했는데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네. 거의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폭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안전. 이 카드뉴스 올려주세요.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네, 정말 영린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런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런 강력 범죄에 올라타서 여성들에게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6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강남역 돌려차기 사건이 아니죠. 강남역 살인 사건. 살인 사건. 네,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화장실에서 그죠? 예, 맞아요. 지하철에. 의문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여성 단체들이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이 추모식을 했었고 그런 여성 단체들이 언제나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 그리고 또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녀들이 너무나도 이번에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오늘 저는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경향신문도 화가 났다. 근데 이거는 뭐 좌파 매체도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예. 이 여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면 갈 곳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 정의당, 진보당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여성과 남성을 굳이 갈라치기 하지 않아도 2030들을 보면요. 우리 우파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원래 이제 남성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또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안전, 이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저는 예.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1위가 맞네요. 좀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서범수 의원을 서병수 의원으로 자막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형제죠. 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 문제는 특히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 네. 또 뭐 이거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도 혼자 이렇게 거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전망이 촘촘하게 해서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돌려차기 저 사진들도 보면은 저 가명인데 김진주 씨가 자기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가던데 스쳐 지나간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실신시킨 다음에 업어가지고 그냥 이 사건이 그냥 단순 폭행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보안 수사권이 발동돼서 검찰에 이게 간간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그 단순 이제 형사 사건으로 폭행 사건으로 될 만한 거를 검찰이 끈질기게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성범죄가 그러니까 DNA 검출까지 해가지고 죄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죄목이 바뀌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검찰이 그걸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 그러면 진주 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뭐 수개월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재활치료받고 했다고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동안의 그런 경찰이 이때까지 수사했던 그 내용들을 피해자인 본인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피해자인 이 당사자와 경찰 수사 내용 간에도 간극이 있더라. 이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진주 씨가. 그래서 이건 정말 비싼 변호사 쓰지 않으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경찰서를 다니면서 찾아내야 되고 참.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주지도 않는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변호사 두 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진주 씨가 나와가지고 한 예. 30분짜리 대담을 한 게 있어요. 예. 제가 그 영상을 어저께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고 음. 저 말고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이거는 비단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돌려차기 사건은 누구라도 당할 수가 있는 당할 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책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더 타겟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냥 뒤돌아 있다가 바로 현관문 앞에서 무방비로 당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꿈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믿었던 민주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까지 민주당한테 해줬어. 나는 이재명을 뽑아줬어. 이러면서 20, 30대 여성들이 당시에 대선 당시에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뽑아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뽑아놨더니 우리한테 이런 뽑아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물먹이고 있다. 우리를 위험에 그냥 던져놓고 있다. 이러니까 여기서 배신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확 빠지는 이걸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명쾌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녀들이 뿔난 이유. 이념 접근 반대. 이재명의 스벅 사태.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요. 예, 맘카페랑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맘카페. 맘카페에다 무슨 예. 지원금 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2030, 40이 보통 걸쳐지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녀들이 이제 40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50은 그렇게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막 그 향수가 있어요. 조국 사태 이후에 그 문재인 정권 급격하게 추락할 때도요. 그렇죠. 제 주변에 그 일명 문빠라고 하는 예. 그 4050 여성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예. 문재인은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다. 참모들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제가 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4050한테는요. 이런 그 문재인 유시민의 ABC론처럼 가치 이론이 좀 먹혀 들어가요. 가치 그룹에 여기는. 근데 2030 가치? 그게 뭔데?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네가 뭔데 내 마시던 커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 예. 왜 내 스벅을 뺏어가? 그냥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이거 폐지되고 치안 이 이슈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로변에 있는 그런 역세권 오피스텔이 아니면은 너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2030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하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한 집. 그녀들이 뿔난 이유 3번 올려보세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 코스피 폭발, 부동산 폭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좌파 매체들 유튜브 보면요. 막 주식 올라갈 때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코스피가 8천 뚫었어 막 이러는데요. 2030 여성들이 사실 주식 하나 사기가 좀 어려워요. 다들 아르바이트하고 사회 초년생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비용도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용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쁘겠다 하고 예. 다녀야지. 그건 자존감이 여성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생활비용 많이 드는데 내가 가지지도 못한 이 주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큰돈 벌었다고 장난을 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30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을 뭐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네. 4050이나 5060 기성세대가 좀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9,000포인트 코스피 올라간다고 해도 내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는데 뭐 이런 어떤 박탈감을 가지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착용을 하는 액세서리류나 아니면 예.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수입품도 좀 많아요. 근데 예. 또 환율 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팍팍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외식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주 5일, 6일 일하고 친구들하고 주말이나 저녁 늦게 맛있는 데 맛집 한번 가는 것도 이제 두려운 예,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밤길도 또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누리고 있던 이 자유나 안전한 이런 감정들이 이런 당연하게 누렸던 권리들이 갑자기 너무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다 표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공정과 정의, 상식에서 어긋난 대통령 본인의
재지우기 퍼포먼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활용점정을 하나를 장식을 한 거죠. 뿔난 이유 4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뿔난 이유 4번.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아, 있는 겁니까? 순서대로 너무 잘 짚어주시네. 제가 오늘- 느끼는 그 자체입니다. 아, 이거 불론선거. 공정 정의 훼손, 부정선거 올공 사태로 폭발. 이 네. 도저히 못 참겠다. 맞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인데요. 예. 제가 이해찬 1세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때부터 수시 모집이 생기면서 입시의 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던 세대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의 2030 여성들은요? 묻지마 입시를 치른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정시로 딱 떨어지게 뭐 내신 성적 딱 정리해가지고 순서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딱 줄 서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입시 경쟁이 아닌 누군가는 정원에 무슨 글로벌 전형 뭐 민주화 전형 무슨 전형 막 온갖 전형으로 수시로 온갖 들어가는 수시 전형. 거예요. 어? 네. 조국식에 그런 일 많았을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아주 부잣집 자제들은 응. 뭐 컨설팅 회사에 고액 뭐 3천만 원씩 맞아요, 주고 맞아요. 좋은 대학 입학을 하고 생기부 잘 써가지고 그리고 입시 제도는 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 내가 지금 2030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얻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내 출신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심을 갖고 내가 살고 아하, 있는데 아하. 이제는 그걸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이 참정권까지도 국가가 훼손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투표 관리 하나 못했어? 그러고 딱 봤더니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면서 끼워 넣은 법안이 뭐다? 본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법안 2개를 짬짬이 넣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본인 죄 지을 생각밖에 없고 우리는 참정권도 뺏겼어. 치안도 불안해. 물가는 올랐어. 이게 다 지금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내려주시고 지금 이 네 가지 이유들을 쭉 보면은 그나마 그 장동혁 당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가령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수성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주진우 의원도 스타벅스 압수하는 거 저거 중국식 공안 통치다. 감수성 뭔가 좀 이해가 돼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코스피 9천 기쁨보다는 박탈감이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되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은 돌려차기 서범수, 쌍멱살 권영진, 막장 분풀이 조경태 이런 정치인들 보면 2030 여성들이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면은 그 분들을 우리가 국민의힘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우리에게는 정당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말이나 이런 멱살잡이 행동 같은 것들 때문에 예. 우리 당 자체에 대해서 이 정치의 저관여층인 2030 여성들이 민주당한테 실망하고 우리 당에 오고 싶어도 멱살 잡아서 싫고 돌려차기 막말해서 싫은 겁니다. 지금 누가 우리 당 지금 지지율 떨어뜨리고 있는 건지 저는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자칭 쇄신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쇄신파. 진짜 당을 청년의 당으로 쇄신하고 싶은 우리 청년 대변인들 있잖아요. 예. 지금 다들 너무나도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이렇게 나가서 싸워봐야 뭐하냐. 맞아요. 네. 열심히 당을 위해서 싸워도 저런 한마디 지지율 그냥 콘크리트 그냥 깨부수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저분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돌려차기. 제가 이 이름을 아까 서병수로 서범수 의원의 형님 이름을 잘못 저희가 표기해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서범수로 또 정정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의 쌍멱살. 조경태의 막장 분풀이.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공통점이 뭐냐? 장동혁 지도부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제가 좀 이렇게 떼샷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나중에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어떤 비교 분석이냐면요.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지지하진 않더라도 올공에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라고 열심히 이 국회에서 싸워주는 우리의 진짜 우파 전사인 의원들 쫙 떼샷 플러스 저렇게 막장 정치하는 자칭 쇄신파이지만
타칭 고인물인 분들, 아, 예. 뭐 대안 없는 미래, 뭐 멱살과 미래라고 전 얘기하는데 예. 그분들 이렇게 그룹 대 그룹으로 좀 떼샷을 우리가 이영풍 TV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이 뭐 면면을 한번 비교를 시청자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 전공인데요. 네. 지금 사실 방금 우리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고인물. 자, 조경태 부산에서 6선 했습니다. 6선. 여러분 6선이면요. 아직 다음 초기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6, 4, 24 거기서 2 빼면 22년 22년을 국회의원 했습니다.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30대 중반에 국회 들어가가지고 조경태 의원이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68년생이에요. 22년을 부산에서 한 지역구에서 어마어마한 고인물이죠.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3번 이 국민의힘 계열로 와서 3번 권영진 저 대구 재선 의원 아닙니까? 대구 시장도 했습니다. 고인물이죠. 서범수 의원은 형님이 또 부산에서 정치 오래 했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뭐 지역구도 막 바꿔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해운대에서 시작했다가 뭐 부산 진갑으로 왔다가 다시 뭐 이번에 한동훈 지지한다고 탈당하셨어요. 저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탈당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왔으니까 오케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동생까지 이런 일에 이제 휘말리면 이번에 울산 시당위원장도 되셨는데 어쩌려나? 이 고인물이 많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울산 시당위원장은 좀 본인께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울산 시당위원장으로 있으면요, 울산 표심 저희는요 감당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은 이 형사사건 피해자한테 사실 보통 그런 일을 겪잖아요. 예. 그러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오죠. 사람 만나기 자체가 어렵고 밖에 어려워요. 나오는 맞아요, 것 자체가 맞아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릴 겁니다. 맞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불면증도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일일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절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운 좋은 피해자였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나처럼 운 좋은 피해자도 아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을 운 좋은 피해자라는 이런 피 끓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에서 돌려차기 한번 할까요? 이게 뭐 하는 이거 겁니까? 완전히 이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정말요. 처음에 이거 딱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친한 기자님들한테 일일이 다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어요. 예, 이거 사실이냐고. 진짜 이런 발언 한 거 맞냐고. 그러면서 주변에 혹시 말리는 의원들 없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하하. 말리는 의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참. 만약에 제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지금 취소하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당에 이거 폭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 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감수성이 없나?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형님 그 이야기 큰일 납니다. 이거 발언 취소하십시오. 하고 그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취소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분께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냥 다 타고 그냥 언론 보도가 되어버리는. 맞아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또 하나 분노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되게 되면서 그러면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냐. 예. 경찰왕국이 되는 것이냐.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이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서범수 의원은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이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식은땀이 제가 이 김용훈 대변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권영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조경태, 서범수 두 분은 부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특히 서범수 의원은 1999년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 할 때 제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번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이번 10월 달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독점 수사권이 부여되는데 경찰 출신
경찰 대학장을 하신 분이 저런 막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최고위에서 바로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이 최고위에서 바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고위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윤리위에 회부를 할 사항인 것은 맞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아. 네, 평소에 사사건건 딴지 거는 그분도 이 일 때문에 본 사안이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하지 감히 이 돌려차기 발언에 대해서 쉴드는 불가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댓글에 어느 분이 그 서범수 의원이 경찰대학 나온 거냐? 경찰대학 안 나왔습니다. 저분은 그냥 저 고시 출신입니다. 고시 출신으로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아닙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그러면 금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로 예정된 그 윤리위원회 여기에서 뭐 지금 그동안 뭐 조경태, 뭐 권영진 등등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혹시 뭐 들으신 건 있는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사안이어서요. 심각하죠.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민주당에다가 아예 전화해서 떨어뜨려 달라고 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멱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비슷한 또 보좌진 폭행 사건이 있었고, 예. 그때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망원 사건 같은 경우, 돌려차기 예, 망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 김성원 의원이 그 수해 복구 지역 아, 가가지고 맞아요.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네. 비 좀 더 오면은 그림 잘 나올 텐데 사진 찍을 때 이 정말 망언을 했을 진짜. 때 그때 아마 징계가 6개월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당원권 정지 당원권 6개월. 정지. 네네네네. 그래서 그 사안과 비교를 해서 이게 뭐 그냥 감정대로 막 망치 두드려가지고 너 2년 정지 뭐 퇴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윤리위도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선과 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예. 또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출입 기자님들이 윤리위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왜 이렇게 징계 안 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리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 출범할 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친한 사람을 자기 측근 꽂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맞아요. 윤리위를 징계용 윤리위로 만든다?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사람들로 꽂아 넣어가지고 징계 윤리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니 대표가 윤리위도 컨트롤 못해. 맞아. 당연히 컨트롤 못해야지 그게 독립기구로 윤리위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 그럼 언제 하느냐? 이제 금요일 날 회의가 열리고요. 예. 그리고 그 부위원장도 참석하겠다,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 윤리위 회의가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예.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이 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한 명 충원이 된 그 분, 그러니까 2분 충원된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대변인으로 많이 지금 또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신분이. 예. 공개적으로 그분한테 당신 나가라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당원과 비당원의 이 배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명 기준이다. 그러면은 뭐 제격이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원과 비당원 비율이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6명이 비당원이고 3명이 당원이어야 되는데 그거 문제 그 없네요. 기준도 전혀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당직을 맡았다고 해서 윤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우리 당의 법률위부터 해가지고 이 당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안을 처리를 하는 거지 무슨 누군가의 꼬붕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도 윤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왔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사퇴의 압박을 넣으니까 참네. 도대체 이 윤리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음. 파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누가 지금 파행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그 부위원장분은 3번을 다 출석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다가도 안 되니까 예. 금요일은 본인 나오겠다. 나오겠다. 그럼 나오셔서 떳떳하게. 윤리위원장 독단으로 하나 예. 다른 윤리위원들이 그냥 꼬봉짓을 하고 있나 본인께 직접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와서 윤리위 같이 하십시다 하고 네. 이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군요. 내일 윤리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당원들이라고 하면서 한 2만 명 정도가 장동혁 대표 사퇴 요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 120만 명 시대인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방선거 네. 끝나고도 뭐 장동혁이 싫어가지고 탈퇴했을 것이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말투 비슷한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지방선거 시즌 전 기준도요. 이미 책임당원이 102만 명이 훨씬 넘었던 걸로 집계가 예. 됐고 그 뒤로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저희가 카운트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2.2만 명인데 얼마 동안 이걸 받았느냐. 저희가 구체적인 사진 자료만 봐도요. 예. 2달 동안 박박 전국에서 긁어 모은 겁니다. 2달 동안 박박. 갈고리로 그냥 끌었군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무소속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야외에다가 데스크를 쳐놓고 천막 천막 쳐놓고, 파라솔. 네, 장동혁 사퇴하라 이거 요청서를 받고 있는데 그 예. 오프라인으로 받은 것도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런 이게 사진이 있네요. 저 사진은 여기 우리 여의도 스튜디오 그 맞은편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당사 바로 앞인데요. 국민의힘 당사 바로 앞에 저렇게 장동혁 대표 사퇴 요청서 퇴진 촉구 성명을 받고 있는 저 두 분이 상당히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오른쪽은 하문경 씨 같은데. 아니 세상에 당협 당협 위원장이 위원장 안 해요? 당대표 사퇴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왼쪽에 이거야말로 깨시연 이게 그분인가? 쿠데타죠. 이게 쿠데타네. 내 나이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남성분은요.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깨시연이라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 그렇군요. 네, 뭐 안희정 전 지사도 뭐 지지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 깨시연이라고 하는 단체 대표로 알고 있고 예. 이 사람이 이제 한동훈 바로 주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활동을 하는 팬클럽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이건 저의 추측.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 두 분이 왜 저렇게 사진이 찍히나.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당원 모집한다면서 장동혁 사퇴하라. 이거는요 다른 사진에 앞면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대구 동성로 관광 안내소잖아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 우재준! 넣었습니다. 자, 오, 국민의힘 참네. 책임당원이 되어달라고 앞으로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당협에서 나와가지고 천막 치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일반인이 하면 저것도 저는 법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왜냐면 우리 당협 이름을 걸고 와서 예. 하니까. 근데 보면요 앞에 QR코드 있고 당원 모집한다 뭐 우재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뒷면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뒷면 한번 보시죠. 그러고 천막 뒤에는 장동혁 사퇴하라 하면서 이런 서명을 또 받는 건데.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게요. 그 6월이었나요? 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영문도 모르고 서명하라 해가지고 서명하려고 봤더니 당대표 사퇴더라. 하하. 네, 이게 기사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당원 모집도 2만 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온라인 2만 플러스 전국 각지에 저렇게 2달 동안 아주 그냥 박박 긁어 모은 게 홀랑 2천 명이에요. 2,000명. 네, 그것도 당원인지 아닌지 다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퇴 촉구 의견서를 모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위드후미 팬카페도 있고.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하나 신기한 게 82쿡이라고 하는 팔리쿡. 네. 뭐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올리는 포탈인데 거기가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이 진짜 많은 그냥 절대 다수인 카페예요. 뭐 클리앙처럼. 빨리쿡이네. 네, 빨리쿡. 근데 거기에서도 이걸 봤더라고요. 허허, 우리 당인데. 참네. 얘긴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당 출신 사람들이 지금 이 운동을 벌이는 거지? 촉구 운동을 벌이는 거지? 결국- 저희는 그런 의문이 있죠. 결국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민주당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민주당 이중대 짓을 하고 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웅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봐도 예. 야 이제는 진짜 성분 의심을 해야겠다. 뭐 원산지 표기 이런 것처럼 우리 당도 원산지 표기법을 좀 이제 추진을 해야 자, 되지 않나. 김웅 전 의원 페북 글 한번 네. 봅시다. 예, 이런 거 우리가 시청자님께 잘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보니까 모든 게 가짜인 인간이다. 정신 차려라 보수. 아, 이런 또 게 있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저런 김어중 방송 들으면서 그날의 주요 이벤트나 내용 같은 것들을 또 뭐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 아이디로 뭐 이런 맘카페 같은 데서 올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좀 돌고 해서 이런 모든 건 다 그냥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인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본인 등판을 어저께 또 했어요. 어허. 김웅 의원을 저격을 하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처음에 누구야 하다가 아 이렇게 된 거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또 뭐 자기가 반론을 또 제기했네요. 우리가 또 반론권 보장합니다. 모 정치권 인사가 그 사람 김웅 전 의원 같은데 과거 검사 시절에 뭐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 뭐 이렇게 뭐 제가 반론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2019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때 당시에 특수부에 있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그때 입장은 오케이. 어땠냐라고 아마 되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럴 때 리센느 이런 거에다가 등판하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럴 때 등판을 해야죠. 맞아.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원 대변인 모시고 아주 마침 오늘 저희가 방송한 주제가 2030 그녀들이 뿔난 이유인데 우리 김효원 대변인께서 조목조목 아주 사사치 잘 논평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고맙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2030의 네. 분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하십시오.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내 안전까지 모든 게 다 숨이 턱턱 막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바로 2030의 분노입니다. 박민영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박민영 국민의미디어 대변인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립니다. 우리 우잘사 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아주 잘 나가던데 자, 우리 대표님 덕분에 신이 납니다. 네, 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좋습니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했고 예, 또 뭐 더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저 좋은 어떤 여론 환기, 여론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청년들께도 제가 또 그럼요. 예, 후황 양성 등에 그럼요. 제가 이제 또 준비가 되면 예. 아주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뭐 뉴스를 준비하다가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뭐 22,000명인가 서명을 했다던데 그 서명지가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저 서명지 한번 제가 지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장동혁 당대표 퇴진 촉구 일반 시민 서명서입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이 쭉 있고. 자, 처음에 책임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니요. 일반 시민입니다. 네. 성명은 뭐라고 하냐면 삼국지 조조 해봅시다. 삼국지 조조. 생년월일은 19세기 한번 보면 1895년 18950101. 예. 19세기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111111 누르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주는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종로구. 위나라. 중국 위나라. 중국 위나라. 서명에 동참하십니까? 예, 동참합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뭐 할 말 없음 예를 들자면 답변 제시됐어요. 아이고. 자 박미영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휴, 참 이게 그 예전에 좌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가라 사기 수준의 아무나 와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포맷으로 막 중복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 와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서명 받았다라고 하면서 몇만 명이 서명을 했다, 뭐 몇만 명이 윤 대통령 뭐 탄핵 찬성을 했다 그런 거 좌파들이 잘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당에서 이런 꼴을 또 보게 될지 참 우리가 한동훈 씨와 그 주변 패거리들 덕분에 예. 정말 못 볼 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포인트. 세상에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이런 지금 작태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작전 세력처럼 가짜 서명 받아가지고 당원도 아닌 사람들 무더기로 받아서 이거를 뭐 재래식 미디어들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런 포맷으로 지금 가는 걸 이거를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지금 서명도 아닌 걸 가지고 예. 책임당원 22,000명 서명했다고 지금 이를테면 가짜 뉴스 쓴 거 아닙니까? 가짜 지금 완전히 가짜죠. 아니, 저것도 보세요. 저것도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예. 그 서명 늘려드리고 있는 건데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지금 빵상 또 답변해 주셔야 되네. 이게 지금 우리 심지어 같은 걸로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IP 지금. 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예, 그냥 예. 한 사람도 지금 2만 개 할 수 있어 이런 식이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은 정말 몇천 개. 그래서 한 2달 걸렸나 봐요. 이게 그렇군요. 2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2,000개인가 그렇군요. 보는데 한 사람이 계속 쓰면은 한 2달이면 2만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동훈이 썼든가. 아니, 그 가족들이 댓글 잘 쓰잖아요. 정말. 당원 게시판에 댓글 쓰던 그 가족 지금 일단 6월 21일부터 네. 했다고 한 2달이네요, 그죠? 한 2달 했는데 예. 안드로메다 성 주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삼국지 뭐 초안지에 나온 동탁, 항우, 유방 뭐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생일도 뭐 1891년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뭐 이 한마디로 골 때리는 뭐 이재명도 와서 하고 문재인도 와서 뭐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다 와서 한동훈 가족들도 와서 하고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뭐 나중 가서 팔동훈이라고 또 하면 되지 야,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한지 알 수 없게. 네. 이런 게 일단 여론 조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 조작. 조작이죠, 조작. 여론 조작. 당원 게시판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서명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총체적인 여론 조작 집단이다. 이거 딱 민주당의 그 손가락 혁명군들. 네, 맞아요. 그 지금 한종훈 쫄쫄 따라다니는 그 이민구라고 하는 깨시언이 바로 문재인 지지했다가 이낙연 지지했다가 이재명 싫어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온 그 떨거지들 아닙니까?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이 그 딱 서명 받는데 이민구랑 그 또 마포에 있는 그 누구죠? 함은경. 이 둘이 같이 투샷으로 잡히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포의 함은경하고 네. 그 깨시언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근데? 깨시언이 그 과거에 대깨문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깨문. 문재인 지지하던 그 손가락 혁명군 출신들의 그 대가리가 깨져도 열심히 문재인. 그쵸, 그 팬클럽 활동하는 그 무지성 팬덤인 거죠. 쉽게 예. 말해서 사이비 팬클럽에 가까운 예. 그런 집단인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낙연을 밀다가 이낙연이 경선 떨어지고 나니까 예. 이재명 싫다고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흘러들어 왔다가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왔고 저 이민구란 사람이 그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한동훈인 거죠. 이 사람이요 실제로 매일신문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예. 한동훈이 왜 좋냐라고 하니까 예. 보수 같지가 않아서 좋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보수 같지 않아서 한동훈을 지지한다. 보수 같지가 않아서 좋고 스타일이 좋아서 좋다. 그러니까 딱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을 지금 찾는 거죠. 문재인 딱 그 이낙연, 김경수 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동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이 보수가 아니고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밀어넣겠다고 지금 저러고 앉아서 저 당대표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건데 저런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저런 가짜 폼 만들어서 2만 개를 2달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한 줌 중에 한 줌 좌파들이 우파들이 만든 지도부 어떻게든 사퇴시키겠다라고 참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준동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참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사혁통 등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쪽에서 이틀 만에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달성했던데요. 예. 저희는 정말 순수 체급으로 책임당원.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 저는 좀 이게 보여드릴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느꼈던 게 참 한국일보도 그 기자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예. 이미
이 해당 행위자들 있잖아요. 예, 예. 당대표 뭐 입만 열면 사퇴하라고 하고 진짜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미 우리 책임당원들 수만 명의 서명을 가지고 징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명당 수만 명씩 징계 요청서를 받았어요. 그 종이로 다 써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기사 쓰신 기자님이나 이런 친한파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징계 절차까지 갈 것도 없이 즉답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 거면 100만 당원의 의견을 2만 명 지금 허위 가라 지금 서명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대표성 있는 책임당원 수만 명의 징계하라고 얘기했으면은 바로 잘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서명을 받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책임당원분들께서. 예. 저희는 뭐 이제 이틀도 넘기기도 전에 이미 2만 명 넘었고 오늘까지 3만 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저희는 책임당원들만 서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2달 가까이 걸려서 허위로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장덕 대표 지도부와 이 어떤 해당 행위자들 징계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응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진 내려주시고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올공 사태가 터지면서 한 2달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 2달이 넘는 과정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국민들 속으로 그 올공 사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팬덤은 물론이고 장동혁 대표 이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들, 소위 말해서 광장의 국민들의 지지도는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특히 젊은 층들의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 지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하더라도요. 한동훈 씨가 중수청 얘기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조중동 재래식 미디어들과 그 재래식 미디어들 관성적으로 소비하시는 그 TK, PK 일대의 정말 어르신들, 그렇죠. 소수 어르신들이 한동훈의 코어층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오늘이라도 유승민으로 갈아타면 바로 사라질 허상과 같은 지지율을 한동훈은 갖고 있는 거지만 장덕 대표는요. 누구의 지지도 없이 정말 자생적으로 이 시민들의 품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 목소리와 함께 이 올림픽공원의 함성 위에서 함께 올라선 결과로 지금 젊은 층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처럼 이렇게 허위 이 폼 가지고 서명할 것도 없이 당장 스레드,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가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장덕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지역과 세대가 수도권의 2030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단발성인 이슈도 아닌 거예요. 장 대표께서 지난 스타벅스 이재명이 선동을 할 때 갈라치기 할 때 그때도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다 여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홍대 종로 일대를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또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정말 현장의 젊은 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지금 장덕 대표께서 수업하고 있는 이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청년들의 자율성 선택할 자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래식 미디어들이 만들어준 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인 장동혁이 대중정치의 과정에서 스스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고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새로운 세대의 바람을 기치로 해서 이 기성세대 또 우리 지지해 주시는 4090 분들 또 6070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규합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선거 때도 괄목할 만한 성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제까지 나온 보도 보면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1년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할 것 없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거든요. 아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흐린 눈을 오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은요. 일단은 젊은 남성들과 다르게 입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식상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국방의 의무 자체가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보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좌파들이 문화 쪽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좀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특히 여성층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같은 컨텐츠들을 보면요, 이 좀 자연스럽게 이 좌파 이념 사상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피시주의 바람을 타고 좌파 쪽에 좀 많이 지지세를 보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요. 이재명부터 정말 많이 변했죠. 예. 일단은 범죄자가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 입장에서 납득이 됩니까? 아니 젊은 여성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라고 문재인이 그렇게 선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민주당은 5만 범죄 혐의 다 받고 있는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앞세웠고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그 이재명의 범죄 지우게 하겠다고 온갖 사법 시스템을 누더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는 단순하게 누더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본인들이 노출될 수가 있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인지 부조화를 느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인지 부조화가 이재명이 기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포시켜 버리고 다음 날 그런데 저는 읽어보지를 않아서요. 이런 이따위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과거 민주당을 향한 매트릭스가 모두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성들도 그리고 젊은 층으로서 계층이도 사다리 건너야 되는 집도 사야 되고 자산유직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주식 꼬라지를 보면요. 당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이 과거 이 문화 권력과 어떤 이런 병역 의무에 대한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어떤 수혜를 누려왔던 젊은 여성층의 지지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젊은 세대 성별 무관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실망한 가령 2030 여성들이 저기는 포기. 자,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고 싶은데 이 구태 정치인들 가령 돌려차기 서범수, 쌍멱살 권영진, 분풀이 정치 조경태, 무소속 한동훈 지원 진종호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 2030 여성들이 아우 민주당 싫은데 국민의힘 가고 싶은데 저런 구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보고 지지해볼까 했다가 이 진종호, 서범수, 권영진, 한동훈 이런 사람들 보고 지지 의사가 싹 따라날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무소속인 사람이 왜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 데려다가 꼬붕처럼 부리면서 본인이 뭐 좌장처럼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좌장처럼. 0.5선 국회의원이 무소속 0.5선 의원이 무슨 좌장처럼 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범수 의원도 나름 재선 의원이고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 부하들 그 서병수입니다. 서범수로 바꿔야 됩니다. 네, 서범수죠. 네. 서병수는 그 북갑에서 선거 도왔던 이 해당 행위자 네. 탈당하고 선거 도왔죠. 네. 이런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해 보려다가도 그 마음이 싹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꾸 국민의힘 야당 지지율 왜 떨어지냐라고 저희한테 여쭤보시는데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일관되게 이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하는 이 시민사회의 이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다못해 뭐 오세훈 시장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를 했습니까? 뭐 한동훈처럼 저렇게 뭐 이상한 안철수 의원과 구설을 만들어서 뭐 논란이 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권영진 의원처럼 멱살을 잡기를 했어요. 서범수 의원처럼 피해자 불러다 놓고 무슨 뭐 돌려차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그렇게 드자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이유를 찾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컨벤션 끝나면 저는 원복될 거라고 보지만 그 외의 원인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힘이 철저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내대표를 개별 의원이 멱살을 잡았어요. 이건 지도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죠. 개별 의원의 일탈이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박덕흠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 후보를 본인이 민주당과 협잡을 해서 그 뒤에서 막 사보타주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다 우리 당에 해당 행위한 사람들이고 서범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니 대체 왜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당이 이렇게 무리를 빚습니까? 우리 당이 청와대 앞까지 지도부가 찾아가서 이재명한테 거부권 쓰라고 이 땅 끝에 그 항의까지 하고 그렇게 투쟁의 진정성 보여줬던 거 지금 이런 한두 마디 때문에 다 퇴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이 자칭 쇄신파들 막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자꾸 지도부랑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 극우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럴 때만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짓기, 선긋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금명간 이 윤리위에서 좀 1차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당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기강 잡는 정당이구나. 저렇게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볼썽사나운 행태들 보이는 국회의원들, 구태의원들 국민의힘은 단죄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상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윤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뭐 위원 한 사람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 우종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방송을 계속 나가셔가지고요. 예. 좌파 방송을 또 계속 나가요. 그렇군요. 오늘도 무슨 뭐 장르만 여의도 또 나간다.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르만 여의도 무슨 뭐 KBS 뭐 한겨레도 인터뷰하고 MBC도 인터뷰하고 난리 났네. 그러고 다니시던데 그 우종환 부위원장님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바로 한동훈, 이준석 같은 행태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입으로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내가 직언을 했는데 안 들어서 조직이 문제라서 다 그렇게 남 탓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분탕 치면서 친한파들한테 먹잇감 던져주고 좌파 언론 나가가지고 본인 할 말하면서 자기 정치하신 거잖아요. 저는 당장 해촉시켰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우리 대표께도요. 좀 단호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우리 당을 위해서 뛰다가 지금 뭐 사고가 난 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자기 정치하면서 그렇죠. 우리 당의 독립기구를 자꾸 음해를 하고 정통성을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독립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저는 엄격한 경질 해촉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이라도 사퇴한 건 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5명 체제에서 충분히 의결을 할 수가 있는 물리적인 조건,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해당 행위자들, 분탕자들 때문에 늦춰져 왔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오늘부터 똑똑히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윤리위원회 5인 체제 네. 2명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뽑으면 되죠. 2명도 위촉해가지고 모셔가지고 또 윤리위원회 가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윤리위원은 뽑으면 돼요. 이게 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9명까지 그 구성의 조건만 맞춰주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임명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5명으로 의결을 하는 것도 전혀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이 윤리위 파행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요. 윤리위에서 응당해야 될 역할 자체를 못하게 만들거나 훼손시키는 것 자체가 전 더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징계 대상자가 오르신 분들 지금 멱살잡이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야합해서 우리 후보 음해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건 윤리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이었으면 직결 처분 사안이에요. 지금 우리 당원 당규상에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게 이제 이번 달 사실은 8월 26일이 되면 작년 8월 26일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된 거죠. 그 1년 사이에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결국 올 1월 달 한동훈을 제명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1년을 복귀를 해보면은 참 이 내부의 내부 총질러 세력, 해당 행위 세력, 정말 이 장동혁 지도부가 뭘 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는 세력, 이런 세력에 대한 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의 기강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저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집안 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선거 때 집안 싸움 덜 하는 쪽이 이긴다. 맞습니다. 그 말은즉슨 선거 때 확실하게 교통 정리하고 가야 한다. 실제 우리가 지난 총선 왜 패배를 했습니까? 이재명은 그냥 이재명 천하였어요.
이재명 1급 체제에서 철저하게 친명 그룹들만 공천을 받았고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좌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분탕자가 들어와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이 한동훈의 입에서요 이재명보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보다 한동훈이 언급한 게 2.6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분탕을 치면서 싸우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총선 때 필승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지금 태생적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사실상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일부 아직까지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제 퇴폐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이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마음 자체, 지지자들의 마음 자체는 이미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맞다라고 가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15일 국민의힘 당 쇄신안 조치가 8.15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지도부의 어떤 가치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배울 것들은 배워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표심을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대표하고 당대표는 당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짜고 당심과 의원들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재래식 미디어들이 판을 짜니까 자꾸 우리가 뭐 투톱 간의 갈등이다 이런 식의 이 반목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이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뽑아주는 것이고 원내대표도 그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대표를 하는 건데 왜 원내대표는 당원들을 배제하고 자꾸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전 잘못됐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원내대표가 지금 시스템에서 당원들을 받들지 못한다면 당심을 뽑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경선 공천권의 대부분도 당원들에게 좀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훈 같은 자들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낙하산처럼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심지어 당원들이 뽑은 우리 후보들마저 멋대로 공천 취소하고 자기 계파 사람들 내려꽂는 이런 전략 공천, 막장 공천의 현장, 밀실 공천, 사천 공천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를 혹여나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비례대표와 같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야 될 사람들. 아니 비례대표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비례대표는 제명도 못 시켜요. 제명시키면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더 철저하게 당심 중심으로 뽑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이 순번제로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든지 지금 시도당위원장 서범수 울산시당위원장님 이 정도 사고를 치고도 사퇴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사실상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로 뽑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 당원투표 1인 1표제로 바꿔야 되고요. 당협위원장들도 당원투표로 바꿔야 돼요. 당협위원장 지금 철밥통이에요. 당협위원장은 임기도 없습니다.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는 말만 하면 내려오라고 하는데 정작 당대표 당원들이 뽑지도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임기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그냥 직업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 당원들의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당원 당규상 중대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비대위도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비대위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예.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 좌파 정당은 이 우파 정당보다 훨씬 빠르게 한 20년 전부터 노사모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인물을 이렇게 팬덤 정치로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20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뽑을 때 배지들만 모여서 뽑는 게 아니고 대의원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훨씬 늦어요. 지금 원내대표는 배지들끼리만 모여서 뽑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것도 당원들의 표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방금 언급된 시도당위원장들,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또 뽑을 때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 대중우파 정당 건설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이런 자들이 완전히 저항 세력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당원들과 함께 일종의 저는 혁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2번이나 자기 손으로 탄핵시킨 이런 폐륜적인 정당의 시스템을 벗기 위해선요. 정말 당내 혁명 수준의 당원 중심주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당의 기득권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공천 그냥 우리가 비대위원장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사무총장 공관위원장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시도당 위원장 그냥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비대위원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왜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숨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몰래 하거든요. 그렇죠. 선호투표제 같은 장난질을 치는데 우리 당은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은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아주신 분 아니에요? 후보 되셨을 때. 근데 이런 분들도 당대표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 그럼 지금까지 왜 나오셨나요? 본인이 전당대회 나왔다가 안 뽑히니까 못 뽑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당대표 폐지하자. 예. 한동훈 씨는 본인이 그렇게 막장 공천해놓고 국민 공천하자. 자기들이 그냥 못 가질 것 같으니까 기득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식으로 꼼수 부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 기득권들끼리 지금 야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덕 대표가 당원들 중심으로 정말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기득권들 뺏기기 싫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칭 쇄신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 적극적으로 깨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쇄신파가 아니라 쇄신파의 탈을 쓴 기득권 구태 국회의원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혁신이라 쇄신이라는 말은 정말 그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수반하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실제로 속내는 수구 꼴통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당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혁신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이 행태는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또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요새 너무 무덥습니다. 또 건강 각별히 유의하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변화가 정말 효능감 있게 당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대표님 잘 보필해서 앞으로도 가열차게 뛰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많은 성원과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더 더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할수록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젊어진 정당, 미래가 보이는 정당, 대안이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에서 6선, 5선 뭐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모범 보여줄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